예,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인공지능 기초 5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컴퓨터 전공의 담당 교수 이현우입니다. 이게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4월은 확실히 비대면 강의를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5월이 되면은 그 대면 강의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5월도 만만치 않네요. 요즘 코로나 확진자 수가 500명 근처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쉽사리 대면 강의로 바꾸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주도 학습 스스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이게 그냥 한 학기가 허무하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꼭 그 예습 복습 실습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강의 방식에 좀 개선점이 제안하고 싶은 학생은 주저하지 말고 이메일로 적어보내기 바랍니다. 우리 개선할 점은 개선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의견을 바라겠습니다. 예, 뭐 여러분들 뭐 리포트들 잘들 냈죠? 예, 지난 학기 뭐 특별히 여기서 어, 지난주 리포트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 이제 교과서의 이제 2장 우리 그 미분 기초편의 기본편의 미분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분은요, 우리 인공지능 분야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사용되는 굉장히 중요한 수학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꼭 미분에 대해서 잘 알고 그리고 익숙해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미분이 도대체 뭔가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확실하게 알기 바랍니다. 지금 하는 게 고등학교 수학이 아니잖아요. 바꿔 말하자면 입시를 대비한 입시 위주의 수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담을 일단 갖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개념이 뭔지 이제 확실하게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공식 유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지 않겠어요. 일단 개념을 여러분들이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이게 수학을 사용하는 그 공학 분야에서는 뭐 필수적인 개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2장 우리 가급적이면은 자세하게 하고 바라고요. 그 뭐 문과 학생이라든가 뭐 나 고등학교 때 문과였어요라든가 뭐 수학을 포기했어요 이런 거는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대학교 1학년 때 지금 그 미분적 분학을 공부했으리라고 믿고 하지만 그 안 한 사람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차분하게 수학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학에서 이 중요한 기본 그 미분을 알기 위해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우리 극한 리미트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극한은 여기서 지금 우리 수열이나 함수값인데 특히 함수값이 어떤 특정한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그 여기서 지금 우리 함수를 봤죠, 그렇죠? 그래서 함수가 좀 그림이 흐릿하게 나왔습니다만 보는데 지장이 없겠죠? 분모가 x-1이고요. 분자가 x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냥 다이렉트로 계산을 하면은 x가 1을 우리가 대입해 버리면은 분모가 0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분자도 0입니다. 그래서 0분의 0이라서 우리가 정할 수가 없죠. 계산이 안 되는 그런 양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1을 딱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x가 1은 아니지만 1에 굉장히
없다고 생각해 보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1보다 큰 상황을 생각해 보겠어요. 1보다 큰 상황에서 점점점 작아지면서 1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1.1이었다가 뭐 1.01이었다가 1.00이었다가 뭐 1.00001이었다가 이런 식으로, 혹은 여기서 커지는 방향으로 0.99였다가 0.99였다가 0.99999였다가 뭐 이런 식으로 최대한 1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최대한 1에 가까워지면서 1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그 fx의 값을 우리가 계산을 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이때의 값은 이제 점점 뭐 2.1이었다가 2.01이었다가 2.001이었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2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접근할 때 작은 쪽에서 큰 쪽으로 접근할 때하고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가까워질 때, 이게 점점 가까워질 때 둘의 값이 2에서 만나죠. 그렇죠? 그래서 2에 점점 가까워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수학적으로 얘기할 때 수렴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2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이거는 2에 수렴한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이게 그 리미트 값을 우리가 취해줍니다. 리미트 값을 우리가 이미 했죠. 여기 자연 지수 2를 할 때 이런 식으로 합니다. n이 무한히 커질 때 요 식은 이제 뭐 2.7 얼마로 점점점 접근한다는 얘기죠. 그 2.7 얼마에 수렴해 간다는 얘기입니다. 절대 발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점점점 2에 수렴해 간다. 이렇게 되면은 그거를 우리가 어, 그 함수 fx가 a로 이렇게 점점점 가까워질 때 그때 극한값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수렴을 하고 수렴할 때의 그 값이 있죠. 그 값을 우리가 극한값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의 값은 어디로? a로 수렴해 간다. 그리고 극한값은 a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했던 함수를 우리가 리미트 기호를 쓰면은 리미트 x가 1일 때 1로 우리가 이제 가깝게 갔을 때 그때 어떻게 되냐면은 2로 우리가 수렴한다. 그리고 그걸 극한값을 2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 우리 계산할 때요. 이게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분모가 x-1이냐 분자는 이거 x-1 곱하기 x 플러스 1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그래서 x-1이 이렇게 상쇄가 돼서 x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래서 x 플러스 1에 가까워지면은 얘는 뭐야? 2로 접근한다. 2로 수렴한다 이거죠. 극한값이 2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요 x 플러스 1이라고 x 마이너스 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은 같은 함수가 아닙니다. 함수의 꼴은 아니지만 여기서는 x 이퀄 1을 대입해도 2라는 값이 나오잖아요. 하지만 요 함수에서는 뭐예요? x 이퀄 대입하면 값이 안 나오죠. 다른 함수예요. 하지만 극한값이죠. 극한값은 2로 동일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극한의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연습 문제도 한번 우리 또 봐야죠. 그래서 분모가 그 x 3승 마이너스 2예요. 그러면 x 3승 마이너스는 뭡니까? 8은 2의 3승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인수분해가 됩니다. 분모가. 그래서 x 마이너스 2하고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 이렇게 우리가 인수분해가 되죠. 분자도 보면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인데 이건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요거는 x가 2가 아니라는 단서 조항이 꼭 붙어야 됩니다. x가 2가 아니면은 x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는 분자 분모가 상쇄가 되죠. 그래서 x 플러스 1이 분자가 되고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x 플러스 4가 분모가 됩니다. 그래서 리미트를 취해줍니다. 리미트 x가 2로 우리가 가면은 분자 계산을 할 수 있죠. 분자는 3이 되죠. 분모가 뭡니까? 2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2 더하기 4 그래서 12분의 3 그래서 4분의 1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 함수는 극한값이 4분의 1이다. x가 2로 갈 때 수렴한다. 그거죠.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x가 2를 대입하면 이거는 분자 분모가 다 뭡니까? 0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미분의 기초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분의 개념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실제의 그 상황을 한번 보는 게 좋아요. 실제 우리 현실 상황을 한번 보는 게 좋죠. 그래서 먼저 그 다음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최수정 씨가 강남역에서 인천공항까지 72.56km의 거리를 자동차로 이동하는데 1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이때 자동차의 평균 속도를 구하시오죠. 그러니까 평균 속도는 뭡니까? 이동 거리를 이동 시간으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72.56km를 1시간 반이니까 1.5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대략 48.37km/h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평균이다 이런 얘기죠. 예, 평균 속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자동차를 운전할 때 평균 속도는 나왔지만 그 운전하면서 자동차에 우리가 속도계를 보면은 항상 48.37를 달리는 게 아니죠. 더 빠를 수도 있고 신호등에 걸리면은 우리가 서야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빨라졌다 느려졌다 가속을 했다 감속을 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시간 간격 있죠. 시간 간격 1시간 반인데 그거를 우리가 좀 줄여가면서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10분 동안에 우리가 몇 킬로미터를 갔는지 1분 동안에 몇 킬로미터를 갔는지 그리고 1킬로미터를 몇 킬로미터를 갔는지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해 봐요. 바꿔 말하자면 그 이동 시간 있죠. 이동 시간을 점점 아주 짧게 합니다. 그러면은 그, 그 이동 시간을 아주 짧게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가 수학적으로 펴면은 그 이동 시간을 우리가 델타 t라고 부르면은 그렇죠? 델타는 여기서 보통 변화량을 운동합니다. 그래서 이동 시간이죠. 이동 시간에 우리 그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이동한 시간입니다. 그걸 아주 짧게 한다는 얘기죠. 델타 t로. 그래서 리미트 델타 t를 0으로 보낸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러면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0은 아니란 말이에요. 0은 아니기 때문에 이동 거리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동 거리를 우리가 델타 x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동 거리가 되면은 그러니까 델타 t 시간 동안에 이동 거리가 됩니다. 그러면 그 델타 x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x가 이제 그 위치를 시간의 함수로 나타낸 x입니다. 그래서 여기 x 플러스 델타 t에다가 그때의 마이너스 xt를 해줘야 델타 t 시간 동안에 이동한 그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무지 짧은 시간에 그쵸? 짧은 시간에 그 평균 속도가 되면은 그 얘기가 뭐냐면 결국 어떤 특정 순간 있죠. 그 순간에서의 속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순간 속도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평균 속도하고 일상생활에서는 이게 보통 그 구분을 안 하지만 이 물리학 과학에서는 구분을 하죠. 평균 속도하고 순간 속도를 우리가 구분합니다. 그래서 순간 속도는 말 그대로 그 순간순간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서의 그 속도를 얘기를 해줍니다. 결국 바꿔 말하자면 이제 그, 그 델타 t는 이동 시간의 변화량, 델타 x는 이동 거리의 변화량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분의 시간의 변화량 분의 거리의 변화량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순간 속도라고 그러고 V라고 쓰고요. 이 순간 속도의 정의식이 바로 뭐냐면 미분의 정의식이 됩니다. 그래서 위치 xt를 시간 t로서 우리가 미분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잘 보면은 그 이동 거리분의 이동 시간이 분모죠. 이동 시간분의 이동 거리입니다. 그래서 바꿔 말하자면 이동 거리의 변화율이 되는 겁니다. 변화의 정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우리 속도잖아요. 네? 그 이동 거리가 어떻게 변화되냐, 그 변화하는 정도, 그걸 우리가 속도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빠르면은 그 이동 거리가 빨리 변화되는 거고, 작으면은 이동 거리가 조금씩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변화율이 됩니다. 변화율, 변화의 정도.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미분의 정의가 되는 겁니다. 미분의 개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변화하는 데는 변화율을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순간 속도라고 그러고 기호로 이렇게 dx dt의 dt분의 dx dt 이렇게 우리가 씁니다. 이렇게 쓰고 이거는 바로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델타 x라는 얘기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x t 플러스 델타 t 마이너스 xt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t 시간에서 델타 t 시간 동안 더했을 때 그러면 원래 거리 그 나중에 거리 그 차이죠. 변화량. 이게 바로 그 수학에서 말하는 미분의 정의고요. 이 공식도 공식이지만 그 변화의 정도를 가르쳐 준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를 보통 이게 xt를 t로 미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걸 우리가 t로 미분했다 그래서 나온 함수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도함수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줍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미분이라는 게 뭡니까? 변화율, 변화의 정도를 알아내기 위해서 그 행하는 그 수학 연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속도 그러니까 이제 변화하는 거니까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이제 그 개념을 이제 이해했다고 치고 이제 일반적인 함수 fx에 대해서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수 위에 이렇게 두 점을 놔요. x가 a일 때 그때의 값은 fa. 그 다음에 여기 b만큼 떨어져 있죠. 그래서 b 떨어져 있는 점 b에서 위치가 fb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요 점이 하나씩 나오잖아요. 요 함수 위의 점이죠. 그래서 두 점을 있으니까 우리가 뭡니까? 두 점을 연결하는 직선을 만들 수 있죠. 그걸 우리가 y 이퀄 알파 x 플러스 베타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직선은 당연히 있겠죠. 그러니까 두 점 A, B가 서로 반드시 다른 점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 알파가 뭐냐면 요 직선의 기울기가 되고 베타가 y 절편이 되죠. 그러면 그 알파하고 베타를 구하기 위한 연립방정식이 이렇게 되죠. FA는 A 알파 A 플러스 베타, FB는 알파 B 플러스 베타죠. 그래서 둘을 빼고 그 다음에 그 B분의 A를 나눠주면 알파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B-A가 분모가 되고 FB-FA가 바로 그 B가 바로 알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A에서부터 B만큼 그 X 값이 이동을 했을 때 그 함수가 얼마만큼 변화했는가 하는 변화율, 변화 정도죠. 그걸 우리가 수학에서는 기울기, 직선의 기울기라고 보죠. 자, 알파를 우리가 구했으니까 이제
베타를 구할 수 있습니다. 베타는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직선의 기울기는 두 점 사이에서 이 함수값이죠. 함수값이 평균적으로 변화하는 정도 그 변화율 이렇게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극한의 개념을 사용해야죠. 그러니까 B가 A로 점점 가까워진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사실상 A에서의 그 기울기가 나오죠. 그렇죠? 극한을 되니까. 그래서 이 특정 지점, 여기선 지금 A점이죠. FA 이 점에서 기울기를 우리가 구하는 꼴이 되고 그것이 바로 미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그 함수 곡선 있죠? 곡선에서의 그 접선의 기울기가 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A하고 B가 점점 가까워진다는 그 개념은 요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이 좀 하지만 점점 그 가까워지는 거죠. 요 점에서 요 점으로 이게 그 세 번째 그림이 어떻게 돼요? 아주 가까워졌을 때 상황이죠. 그래서 사실상 이 곡선의 그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바로 그 아까 구했던 그 알파가 바로 접선의 기울기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알파는 바로 뭐가 돼요? 아까 우리 여기 구한 요거 있잖아요. 요게 B하고 A가 굉장히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 B를 그 A 플러스 H라고 쓰는 겁니다. A하고 H가 그 차이가 되겠죠. 혹은 뭐 델타 X라고 써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요게 바로 함수의 변화량이 되고 분모가 뭐가 돼요? B-A인데 H가 되죠. 이게 델타 X에 해당하는 녀석이 됩니다. 그리고 그 B가 A로 점점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델타 X가 0이 된다는 얘기고 0으로 가까워진다는 얘기고 바꿔 말하자면 여기서는 H가 점점 0으로 가까워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바로 이게 뭡니까? 미분이죠. 그래서 함수 fx를 x로 미분하고 그 다음에 x의 값을 a로 대입했다는 뜻이에요. 요게 요 기호가 미분을 한 다음에 a를 대입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은 그 접선의 기울기라고 두고 다른 말로 미분 계수라고도 우리가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울기죠.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은 이제 y 이퀄하고 요 알파에 해당되는 게 요게 접선의 기울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게 그 베타에 해당되는 녀석이죠. 그래서 요걸 다시 쓰면은 요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요 미분을 한 다음에 요건 a를 대입한 녀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미분만 할 때 그렇게 해서 나오는 함수를 우리가 도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x에다 특정한 값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된 게 바로 우리 이 미분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공지능 분야에서 이게 어떻게 활용이 되는가 이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공부를 할 뒤에서 공부할 내용인데 손실 함수라는 걸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볼 거예요. 손실 함수는 뭐냐면요. 그 인공지능을 우리가 이제 학습을 시킬 때 정답이 있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그 예측한 예측값이 있죠. 그 값의 차이가 바로 뭐냐면 오차잖아요. 그 오차들을 다 절대값을 더하던가 아니면 제곱을 해서 더하던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함수가 손실 함수입니다. 로스 펑션이라 그러는데 그러면은 그 이 녀석이 오차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오차가 작아진다는 뭐예요? 정답하고 예측값하고의 차이가 작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자면 이거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손실함수 바꿔 말하는 오차를 최소화할 건가? 이게 근데 함수니까 미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미분을 하면은 그 함수의 길기를 알 수 있죠. 길기라는 것이 뭐예요? 변화의 정도라고 그랬죠. 변화의 정도, 변화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함수의 그 변화율 바꿔서 이 기울기가 점점점 작아지는 방향으로 우리가 이동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 함수의 값이.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보면 뭐예요? 점점점 손실함수의 그 최소값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뭐냐면 경사하강법이라고 불러요. 이게 수학적으로 말하면 그 도함수 있죠. 미분을 해서 나온 그 함수가 0이 되면은 아예 이건 뭐예요? 변화가 순간적으로 없어지는 경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이따 공부하겠지만 극대값 혹은 뭐 극소값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자, 연습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 우리가 95페이지인데요. 미분의 정의에 따라서 x제곱을 미분하시오 합니다. 그 x제곱이니까 여기 미분의 정의가 뭐예요? 그 함수 fx의 x 플러스 h잖아요. 그렇죠? 그걸 대입한 녀석이죠. 그러니까 x 플러스 h의 제곱이죠. 빼기 x 제곱을 해줘야 되고 분모는 h가 됩니다. 그 다음에 리미트 h는 0이 되겠죠. 그럼 분자를 이제 제곱을 풀고 그 다음에 h를 나눠주면은 2x 플러스 h가 됩니다. 그리고 h는 0으로 우리가 그 극한을 취해준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0으로 수라면 뭐예요? 2x의 수렴을 하죠. 바꿔 말하자면 x제곱에 미분을 해주면은 2x가 되더라 이겁니다. 도함수가 2x가 되더라 이런 얘기죠. 두 번째 봅니다. 그 x제곱 위에 점 3,9에 대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접선의 방정식을 구한다 그러면 직선이니까 필요한 게 뭡니까? 기울기하고 절편이죠. 알파, 베타가 필요하죠. 알파는 뭐예요? 바로 미분계수잖아요. 그래서 그 미분을 하면은 2x라고 그랬죠? 2x에 뭐를 대입해야 돼요? x가 3을 대입해야 되죠. 그러니까 2 곱하기 3이니까 6이 됩니다. 6이 바로 뭐예요? 기울기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y는 6x 플러스 b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우리가 x = 3을 대입하면은 9가 나와야죠. 그렇죠? 그러면 그 3, 6, 18이니까 b가 마이너스 9가 돼야 되죠. 그렇죠? 그래야 9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은 6x 마이너스 9가 되더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뭐 여기까지 하는 내용 중에서 뭐 모를 거 없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좀 그런데 미분의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x의 r승이에요. r은 이제 임의의 실수입니다. 이걸 미분하면은 요 r이 앞으로 나와서 r 곱하기 x의 r 마이너스 1승이 됩니다. 이게 미분에 하면은 차수가 하나 준다 이 말이죠. 그렇죠? 예. 자, 우리 수학 시간이면 어떻게 돼요? 이런 미분, 이런 공식 나오면은 다 증명을 해봐야 되겠죠? 예, 우리는 수학 시간 수학을 공부를 하지만 이런 그 증명은 하지는 않겠어요, 우리가.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x의 제곱이면은 2가 앞으로 나오고 하나가 2가 2 마이너스 1 되니까 1승이 되죠. 그래서 2x가 됩니다. x의 3승이면 어떻게 돼요? 3x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1이니까 2가 되죠. 3x 제곱이 x 3승의 미분이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두 함수를 이렇게 더한 다음에 미분을 해주는 거랑 각각의 함수를 따로따로 미분한 다음에 더한 거랑 같다 이 말이죠. 그렇죠? 요 다음에 여기 함수에다가 상수를 곱해준 다음에 미분한 거나 미분한 다음에 상수를 곱해준 것이 같다 이겁니다. 좀 더 좀 뭐라 그러나 유식한 말로 하면은 미분 연산은 선형이다, 리니어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2번, 3번은요. 예. 자, 이건 뭐 별 문제가 없죠? 요 첫 번째 공식 있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외울 필요가 있습니다. 요게. 그렇잖아요. 이게 수학 공식이라는 게 그 외울 땐 외워야 되죠. 여러분들 저 영어 공부할 때 영어 단어 단어 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단어 스펠링하고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영어를 좀 한다고 얘기해 줄 수 있죠.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이 공식을 못 외우면은 공부를 한 게 아니에요, 사실. 예, 영어 단어 외운다. 수학에서도 공식 정도는 외워줘야 된다, 이겁니다. 예, 수학은 암기 과목이 아니다, 그런데, 예? 최소한도의 암기량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식들은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 한 거는요, 변수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fx인데 x가 변수가 하나였죠. 네, 그래서 그때의 미분은 우리가 그 다른 말로 하면 상미분이라고 부릅니다. 오디너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 보통 미분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변수가 이게 여기 못합니다. 우리 저 뭐 이렇게 안 보여 키보드가 두 개 이상이 있을 때 그때의 그 함수 그걸 우리가 뭐라 하면 변수가 하나가 아니니까 다변수 함수라고 부르거든요. 그 다변수 함수 때를 미분하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편미분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함수 fx가 2x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2y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x하고 y가 둘 다 변수만큼입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g라고 보통 씁니다. g 이퀄 fxy 이렇게 쓰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 g 이퀄 fx입니다. 요 g라고 쓰는 게. 그래서 델타 g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x가 델타 x만큼 변하고 y가 델타 y만큼 변하는 거랑 빼기 그 fx 원래 값하고 빼준 게 바꿔가자면 그 다변수 함수의 변화량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거를 델타 x하고 델타 y를 0으로 우리가 극한값을 구하면은 미분을 우리가 구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점미분이라고 불러요. 토탈 그 디퍼런시에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이제 점 x 플러스 델타 x랑 y 플러스 델타 y를 x 플러스 y로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시키는데 접근하는 방향이 다양한 경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런 직선 경로가 있죠. 이 직선 경로는 뭐예요? y는 변화가 없는 겁니다. y는 변화가 없고 x만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델타 y가 0인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뭐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x는 고정되어 있죠. x는 변화가 없으면서 y만 변화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x도 변하고 y도 변화되는 거죠. 이렇게 둘 다 줄여서 이렇게 하면 똘똘 말면서 나선형으로 해서 요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방법도 다양한 방법이 경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그 다양한 경로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아까 방금 전에 본 y를 고정시킵니다. 수평 방향으로 된 거죠. 그래서 y를 상수 취급한다는 얘기죠. y를 고정한다는 얘기는 y를 상수 취급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변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 x만 변화시켜요.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극한을 취해줍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그 x에 대한 편미분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그래서 수학적으로 보면은 이게 편미분교입니다. 이게 분모가 이렇게 멀렸죠. 이게 델 x라고 보통 우리가 씁니다. 델 x가 분모고 델 f가 됩니다. 델 f분의 델 f. 그렇죠? 그래서 이게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 분의 델타 g가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델타 g를 구했잖아요. 델타 g에서 델타 y를 0으로 구하면은 남는 게 요겁니다. 요거가 되고 거기에 델타 x를 0으로 취해주니까 6x 플러스 2y가 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 x에 대한 편미분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취해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y에 대한 편미분 요거는 바로 뭐냐면은 그 x를 고정시키는 거죠. 델타 x를 0으로 두고 y만 변화시키고 델타 y를 0으로 우리가 극한을 취해줘서 미분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델 y분의 델 f를 하시면 이게 2x 플러스 4y가 된다 이겁니다. 자, 앞으로 다시 한번 그 원래 함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x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시오 그러면은 y는 상수죠. 그래서 맨 뒤에 있는 2y 제곱은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으니까 변화량이 제로죠. 그렇죠? 그 다음에 2xy인데 x만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수죠. 2y는. 그래서 2xy를 x로 편미분하면 그냥 2y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x제곱을 미분하면 2가 앞으로 나간다겠죠? 그러니까 4x가 되겠죠. 그렇죠? 4x 플러스 2y가 되는 겁니다. 이게 x에 대한 편미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y에 대한 편미분을 해준다 그러면 2x 제곱은 변화가 없죠. 변화가 없으니까 0입니다. 요거 미분해지면. 그 다음에 요건 그 y에 대한 편미분이니까 2x가 남죠. 앞에. 그 다음에 뒤는 4y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미분을요, 뒤에 아래 첩자가 그림이 좀 잘 안 나왔는데요. 그의 f에 여기 아래 첨자 x를 쓰면은 x로 편미분했다는 뜻이고 y를 이렇게 아래 첨자를 쓰면은 y로 편미분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인공지능 분야에서 이런 식으로 이런 그 미분교가 굉장히 그 많이 나오게 됩니다. 뭐 여러분들 이거 보고 이게 뭐야 이렇게 그 소위 말해서 의아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dy dx면 y에 대한 상미분을 해줬다는 얘기고 그 델 x분의 델 y를 해줬다 그런 얘기는 편미분을 해줬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하여간 그 편미분이다 그러면은 주어진 미분 변수 x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상수 취급하면서 미분을 행하면 된다 이거죠. 어려운 거 있습니까? 네, 없습니다. 다 연습 문제를 보겠습니다. 연습 문제 첫 번째가 그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죠. 그쵸? a는 뭐예요? 상수라고 그랬죠. a, b, c는 우리 상수라고 부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미분이 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x제곱을 미분하면 2x죠. 그래서 2ax가 되겠고 그 다음에 bx를 x로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b가 되겠죠. c는 상수니까 미분하면 0이 됩니다. 그래서 2ax 플러스 b가 미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요게 각 편미분을 해보시오라고 됐죠. 그래서 3x의 제곱 이걸 우리가 x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준다 그러면 6x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x 플러스 y를 x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준다 그러면 y는 상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분은 x에만 걸리니까 요 미분하면 1이죠. 그래서 5y가 됩니다.
그 다음에 3y 삼성은 x에 대한 편미분이니까 상수죠. 그래서 미분하면 0이 되죠. 그래서 x에 대한 편미분 해주면 6x 플러스 5y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y에 대한 편미분을 해줍니다. 그러면 3x는 0이죠. y에 대한 편미분이니까. 그 다음에 5xy 역시 y에 대한 편미분이니까 5x만 남습니다. 그 다음에 3y 삼승인데요. 삼승 미분하면 3이 앞으로 나간다 그랬죠. 3y 제곱이 된다 그랬죠. 그 앞에 3 있으니까 9죠. 9y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5x 플러스 9y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편비분 어때요? 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미분에 대해서 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미분을 배웠으니까 이제 미분을 어떻게 이용을 할 건가? 미분의 이용법 첫 번째가 아까 구한 그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방정식 이런 거였는데요. 그거를 앞서서 이렇게 주어진 함수 있죠. 그거를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거를 우리가 정도를 대략적으로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하는 정도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우리가 미분을 이용하면은 쉽게 알 수 있다 이겁니다. 아까 누차 강조했지만 미분이 변화율이잖아요. 그래서 변화율을 가지고 그림을 함수 그래프를 그릴 방법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예제를 보고 하는 게 좋아요. 이게 엘리베이터가 1층에 있다가 5층으로 쭉 올라갔다가 3층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4층으로 올라갔다가 2층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1층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됩니다. 이거 오타들이 좀 있네요. 예,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그걸 답을 알고 있다고 칩시다. 이제 그래프니까요. 그래서 1층에 있다가 5층 갔다가 3층 갔다가 4층으로 다시 올라갔다가 2층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1층으로 갔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엘리베이터를 우리가 탔다 그러면은 맨 처음에 우리가 5층으로 올라갔다고 이것만 한번 생각해 보면요. 엘리베이터가 처음에 정지해 있죠. 그러니까 속도가 어떻습니까? 0이 되죠. 그러다가 처음에 어떻게 돼요? 점점 속도가 빨라지죠. 그렇죠? 속도가 어느 정도 빨라졌다가 어느 정도 속도가 도달하면 그 다음부터 일정한 속도로 쭉 올라갑니다. 엘리베이터가.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그 층이 가까워졌다 그러면 정지를 해야 되잖아요. 5층에 도달하면. 그러니까 속도를 점점 줄여야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평탄하게 됐다가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감소하죠. 그 다음에 내려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내려올 때는 그 속도가 반대 방향이니까 음이라고 우리가 쳐 보겠습니다.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속도가 아래로 내려가니까 이제 속도가 증가했다가 그 다음에 일정한 속도가 됐다가 그 다음에 멈춰 서야 되겠죠. 그래서 멈춰니까 속도를 점점 감속을 해서 그쵸? 그 절대값이 작아지는 거죠. 0으로 수렴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가속도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가속도라는 게 뭐냐면 속도가 움직이는 정도입니다. 속도가 얼마만큼 빨리 변화하냐 이거죠. 속도는 뭐였어요? 위치가 얼마만큼 빨리 변화하는 거죠. 가속도는 속도가 어떻게 변화하는가 이겁니다. 그래서 이 변화를 보면요. 여기서 속도가 일정한 정지해 있다가 이렇게 쭉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증가하는 걸 보면은 변하는 정도가 어때요? 일정하다 이 말입니다. 일정하게 속도가 증가합니다. 그러다가 여기 속도가 변화가 없어지죠. 속도가 변화지면 어떻게 됩니까? 변화율이 어떻게 돼요? 0이 되는 거죠. 0이 됐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감속을 하죠. 감속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변화율이 이번에는 음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아래쪽으로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으로 그 우리 내려가는 거니까 3층으로 내려가니까 5층에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내려갈 때 속도가 음이죠. 그래서 음의 방향으로 속도가 됩니다. 점점점 절대값이 증가하죠. 그러니까
가속도가 뭐야? 음의 방향으로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여기 다시 일정한 속도가 되면 가속도가 0이 됐다가 다시 감속을 하죠. 절대값이 작아지죠. 그 얘기는 뭐예요? 속도를 점점점 증가시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가속도가 플러스가 돼서 일정하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속도는 엘리베이터가 그 위치가 변화하는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그 변화율이죠. 위치의 변화율이죠. 변화율이 크다는 얘기는 결국 뭡니까? 빠르다는 얘기죠. 빠르기를 표현해주는 척도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올라가고 있으면 속도가 양이고 아래로 내려가면 속도를 음으로 표현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그 그래프 설명하는 거 다시 한번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속도는 속도가 변화하는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속도가 위로 올라가서 속도가 점점점 증가하죠. 처음에. 그러면 양의 가속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아래로 속도가 감속하잖아요. 감속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음의 변화율이 음이죠. 그래서 음의 가속도가 있다 이거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공부한 게 뭐였어요? 이 변화의 정도를 수학적으로 표현해 줄 때 엘리베이터 위치를 시간의 함수가 되고 그걸 t로 미분한 게 속도가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가속도는 속도의 변화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도를 시간 t로 미분해 준 겁니다. 결국 가속도는 뭐예요? 시간 t를 두 번 미분하는 게 되죠. 그래서 1개 도함수, 2개 도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v는 x를 시간으로 한 번 미분한 거고 가속도는 위치를 두 번 미분해 준 형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에 우리 그래프를 보겠어요. 그래프를 보면은 5층에서 1층에서 5층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3층으로 올 때 그래프를 보면은요 이렇게 위로 볼록하죠. 그렇죠? 앞에 우리 그림 봤을 때 그 위로 이렇게 볼록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이렇게 올라갈 때 어떻게 돼요? 이게 아래로 오목하게 돼 있죠. 이렇게. 그렇죠? 볼록하나 오목하게 돼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로 이렇게 볼록하게 돼서 요 근방을 치면은 요 근방에서 얘가 제일 값이 크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극대값이라고 부르고 얘는 어떻게 됩니까? 여길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이 근방에서는 얘가 가장 값이 작죠. 이거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극소값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어떻게 돼요? 이것도 그, 그 근처로 보면은 이게 그 값이 제일 크죠. 그래서 이것도 그 극대점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극소점, 극대점 이런 말을 되고요. 그 다음에 극대점을 기준으로 해서 미분계수의 값이 양이었다가 음으로 변하죠. 바꿔 말하자면 뭐예요? 그 속도가 플러스 방향으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이 되겠죠. 그렇죠? 극소값은 뭐예요? 이렇게 내려가는 거니까 어떻게 된가? 속도가 음이었다가 그 다음에 구소점을 꺾어서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속도가 위로 바뀌죠. 음에서 양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극대값 극소점이면 이제 엘리베이터가 정지한 점이잖아요. 속도에. 그러니까 속도가 거기서는 0이 됩니다. 그렇죠? 바꿔 말하자면 그 위치 x를 시간 t로 할 때 미분값이 0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극대값을 극소값 둘 중에 하나가 되고요. 근데 반드시 극대값 극소값은 아닙니다. 0이라고 해서 변곡점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런 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변곡점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알 건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때 이렇게 밑에 있는 그림과 같이 증감표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아까 그 극대가 되는 점이 있죠. 속도가 0이 되는 점. 이게 시작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5층에 도달했을 때에 그 다음에 3층에 도달했을 때에 아, 3층에 도달했을 때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뭐 4층으로 올라갔을 때 이렇게 상황이 됩니다. 그걸 자세하게 다시 나눠봅니다. 뭐로 나눠냐면 그 가속도가 요 중간에 그쵸? 올라가는 동안에는 가속도가 그 양의 방향이었죠. 그러다가 가속도가 0이 됐다가 그 다음에 가속도가 내려가면서 음이 되죠. 그쵸? 그러니까 가속도 플러스 0, 그 마이너스 이걸 또 이렇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일단 1층에 있다가 5층에 있는 극대점으로 가니까 얘가 증가한다는 건 알 수 있죠? 증가하지만은 중간에 그 함수의 모양이 이제 이렇게 됐다가 모양이 한때는 올라갔 그 저 2차 곡선으로 올라갔다가 직선이 됐다가 다시 2차 곡선이 돼서 이렇게 꺾이게 됩니다. 그래서 5층의 극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그 속도의 플러스 마이너스 0 되는 지점으로 구분하고 그다음에 그걸 다시 세분화해서 가속도가 0이 되고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는 거 이런 걸 이렇게 구분을 다 해서 나눕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속도가 1차 미분이 0이 되는 지점, 2차 미분이 0이 되는 지점, 그렇죠? 그 다음에 그 값이 1차 미분이 0, 음인지 양인지를 다 구분을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증감표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증감표를 다 그려놓고 그 보면은 이제 값이 증가하는구나, 감소하는구나, 극대점이 도달해서 다음에 감소하는구나, 그 다음에 극소점에 도달해서 증가하는구나, 그 다음에 다시 극대점에 도달해서 증가하는구나. 근데 여기서 보면은 잠시 멈췄다가 다시 내려가죠. 그렇죠? 그래서 변곡점이 되는 겁니다. 극소점이나 미분은 분명히 0이지만 뭐 0이지만 그 극대점이나 극소점이 아니죠. 그걸 우리가 이제 변곡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 증감표를 가지고 그쵸? 그 단계별로 다 나눠서 함수가 위로 볼록하다, 아래로 볼록하다, 아래로 오목하다, 직선이다, 2차 곡선이다 이런 식으로 다 단계를 나눠서 이렇게 그 간격을 다 쪼개서 그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쉽게 함수의 그 변화하는 정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거는 우리가 이제 답을 먼저 알고 있었는 상황에서 한 거잖아요. 답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x 3승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4다. 그럼 이걸 증감표를 그려보고 그래프를 그려봐라 이겁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미분을 해봐요. 그러면 x 3승을 미분하면 3x 제곱이라고 했죠. x 제곱을 미분하면 2x라고 했죠. 앞에 3 있으니까 마이너스 6x가 됩니다. 4는 미분하면 0이죠. 그래서 인수분해하면 3x x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래서 그 0하고 2가 극대인지 극소가 될 후보가 되는 거죠. 한 번 더 미분해 봅니다. 두 번 미분해 주면은 그 3x 제곱이 되니까 6x가 되겠죠. 6x 미분하면은 6이죠. 마이너스 6이죠. 그러니까 6에 x 마이너스 1이 돼서 x 이퀄 1일 때 0이 나옵니다. 그래서 x 이퀄 1일 때 그 곡선의 모양이 변화되는 녀석이 됩니다. 자, 그래서 기준이 돼야 되겠죠. 먼저 0, 1, 2 하고 0보다 작은 경우 1과 0 사이, 그 다음에 1과 2 사이, 2보다 큰 사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미분은 0이죠. 함수 값은 어떻게 돼요? 플러스 값이죠. 그렇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보면 얘가 플러스 값이 되죠. 그 1차 미분이 그 다음에 0과 2 사이에서는 음이 됐다가 2에서 0이 됐다가 다시 2보다 크면 0이 된다. 이런 녀석이 되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 미분한 녀석은 1이죠. 1에서 우리 0이 됩니다. 0이 됐고 그 다음에 이 상황에선 0보다 작은 쪽에서는 그 2차 미분이 음이 됐다가 2차 미분이 플러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0을 기준으로 해서
요게 음이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아래로 볼록하고 아래로 오목하고 이게 플러스가 되니까 위로 볼록하죠. 그쵸? 아니 말을 잘못했네요. 요게 위로 볼록하고 얘가 아래로 이렇게 오목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위로 이렇게 볼록하게 되는 거니까 2차 미분이 음이 되는 거니까 그때에서는 극대값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2차 미분이 저 플러스이니까 이게 아래로 볼록하게 됩니다. 아래로 오목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증가했다가 0에서 변곡점이 만나고 그 다음에 위로 다시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0을 기준으로 해서 0을 기준으로 해서 그 미분의 값이 변하는 거 그걸 우리가 이제 변곡점이라고 부르죠. 곡선의 그 모양이 위로 볼록이었다가 아래로 오목하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찍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모른종이 형태를 대충 그려놓고 이렇게 점을 찍어 보죠. 점을 찍고 여기가 극대가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그 그래프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게 별 내용 없었지만 시간이 많이 갔죠. 예, 그래서 저 울프람 알파 사이트 내가 얘기했죠. 인공지능 그래서 수학하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수학하면서 알아야 되는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웹 브라우저로 우리가 이제 열어보세요. 여러분들 컴퓨터로. 그렇죠? 요 사이트 가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미분이 영어로 differentiate거든요. 그래서 요 앞에 딱 주면은 DIFF가 됩니다. 앞에 4개만 따지고. 그래서 입력 창에다가 DIFF하고 가로 열고 함수니까 x제곱이니까 x 꺽쇠 2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콤마 하면은 뭐 x로 x제곱을 미분해 주시오죠. 그러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2x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접선은 구해보는 거죠. 우리 이제 연습 문제에서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접선은 영어로 탄젠트 라인입니다. 탄젠트 라인. 그래서 입력 창에다가 탄젠트 라인 이렇게 쓰고 x 꺽쇠 2 x 제곱이라 뜻이죠. 그 다음에 위치가 at하고 3,9입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은 그렇죠? 탄젠트 라인을 취해주면은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 나옵니다. 6x 9가 되고요. 함수도 이렇게 그려주죠. 함수도 이렇게 그려주고 거기서에 얘가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 그래프까지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한번 실습해 보기 바라고요. 편미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3x 제곱 이렇게 쭉 쓸 수 있죠. 근데 x로 미분하니까 콤마 x 이렇게 우리가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함수도 그려주고 6x 플러스 4x라고 편미분도 이렇게 그려주고 함수도 이렇게 그려주죠. 이제 함수 그리는 게 이게 플롯입니다. 플롯. 아까 요게 뭐예요? 방금 전에 했던 그 연습 문제죠. 그렇죠? x 3승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4죠. 그거를 x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3까지 그린다는 그 명령어입니다. 그렇죠? 콤마하고 x 이퀄 마이너스 1 3입니다.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그려봐라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얘가 그려집니다. 그래서 x가 0하고 2일 때 극대 극소점이 되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수학 강의를 이렇게 뭐 강의하는 건 사실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도 재미없는데 이것도 굉장히 또 길게 됐네요. 그래서 이건 여기까지 오늘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꼭 교과서 꼼꼼하게 좀 읽어보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쉽게 써 있기 때문에 그 미분의 개념 이해하는데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에서는요, 2장 미분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연습 문제가 있었죠. 요걸 여러분들 직접 손으로 종이에 작성하고요. 그걸 우리가 이제 스캔해서 손으로 써서 해보고 스캔해서 이 클래스로 제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